그 말은 문 밖에서 들려왔습니다. 그 노인, 그냥 두면 안 됩니다. 낮게, 그러나 분명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다시 시작된다는 것을. 그날 아침도 평소처럼 눈을 떴습니다. 해가 뜨기 전이었습니다. 마당에는 밤 기온이 가득했고 축축한 흙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젊었을 때는 싫어하던 냄새였습니다. 촌스럽고 가난하고 벗어나고 싶던 그 냄새. 하지만 이제는 가장 정직한 냄새라 느껴졌습니다. 밤이 지나고 아침이 왔음을 알리는 거짓 없는 냄새였습니다. 손을 씻으러 우물가로 갔을 때였습니다. 두레박을 내리는데 손끝이 떨렸습니다. 나이 탓이라 생각했지만 아니었습니다. 뭔가 올 것이 오고 있다는 걸 몸이 먼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 동네에서 거의 잊힌 존재였습니다. 사람들이 제 이름을 부르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소개할 때도 일 좀 해주시는 분 정도였습니다. 관아에서 심부름도 하고 장부 정리도 하고 때로는 밭일도 거들었습니다. 그게 좋았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얼굴, 조용히 살아가는 존재가 안전했습니다. 아침밥은 간단히 죽으로 때웠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은 언제나 쓸쓸했지만 익숙했습니다. 숟가락을 놓고 차를 한 모금 마시는데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관아 쪽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 했지만 들렸습니다. 장부가 맞지 않는데 누가 손을 댄 거 아니겠어? 옛날 일까지 다시 꺼내려나 봐. 옛날 일.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다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밖으로 나가 있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고 등골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이건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었다. 점심 무렵 관아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젊은 설이었습니다. 25, 6쯤 되어 보였습니다. 얼굴은 낯설었지만 눈빛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곱고 흔들림 없고 사람을 바라볼 때 고개를 돌리지 않는 눈빛. 예전의 저를 닮았습니다. 어르신. 그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관아에서 오래된 장부를 정리하다 보니 몇 가지 기록이 맞지 않습니다. 어르신께서 예전에 서리로 계셨다 들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으십니까?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잘 나지 않네. 거짓말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해, 어느 달, 어느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구의 이름을 지우고 누구의 이름을 남겼는지,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서리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이고 물러갔습니다. 그럼 실례했습니다. 혹시 생각나시는 게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그가 돌아선 뒤에도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겨울바람은 아니었지만 차가웠습니다. 저녁 무렵 해가 기울 때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촛불을 켜고 장롱 앞에 앉았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장롱 아래 가장 깊숙한 곳, 먼지가 쌓인 그곳에서 낡은 보자기에 쌓인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감촉, 오래된 종이의 거친 결, 세월이 배어든 먼지 냄새, 장부였습니다. 표지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이름들이 보였습니다. 지워진 이름, 남은 이름, 바뀐 이름. 숫자들이 보였습니다. 맞지 않는 수, 사라진 돈, 바뀐 날짜.
그리고 제 글씨가 보였습니다. 젊은 날 떨리는 손으로 적었던 글씨. 누군가의 명령으로,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진실을 감추며 적었던 글씨.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그림자가 벽에 일렁였습니다. 저는 장부를 덮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조용히 늙어 죽는 건 이제 제 몫이 아니구나. 밤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창밖에서는 개 짖는 소리가 들렸고 멀리서 누군가 걷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다시 장부를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 사흘 동안 저는 평소처럼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관아에 나가 심부름을 하고 저녁에 돌아와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평소 같지 않았습니다. 장부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밤마다 꿈을 꿨습니다. 젊은 날의 꿈, 누군가 제 앞에 서서 명령하는 꿈, 이 이름을 지워라, 이 숫자를 바꿔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리고 깨어나면 손에서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관아에서 심부름을 마치고 나오는데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잠깐 돌아보니 권력자였습니다. 이 고을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 수십 년 동안 자리를 지켜온 사람,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동시에 의지하는 사람. 그는 저를 조용히 불러 세웠습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담장 뒤 그늘진 골목이었습니다. 자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 서리가 옛날 장부를 뒤지고 있다던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네도 알 거야. 옛날 일은 옛날 일로 묻어두는 게 좋다는 걸.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조용했지만 날카로웠습니다. 괜히 일을 크게 만들 필요 없어. 자네도 나도 모두에게 좋지 않아. 그는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과거 일 잊고 사시오. 다시 꺼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골목은 어두웠고 바람은 차갑게 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는 알고 있구나.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경고한 것이구나. 하지만 그 경고는 오히려 잊고 있던 기억을 깨웠습니다. 몇 년 전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15년 전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지금처럼 권력자가 아니었습니다. 관아의 한 자리를 차지하려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제 손을 빌렸습니다. 이 사람의 기록을 바꿔주시오. 이 사건의 날짜를 조정해 주시오. 이 장부를 다시 정리해 주시오. 저는 했습니다.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세상 돌아가는 이치라고. 권력이란 원래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그가 권력을 잡고 저는 늙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저를 입막음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고 축축했습니다. 저는 다시 장롱 앞에 앉았습니다.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장부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촛불을 켜고 장부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그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지워지지 않은 이름, 제 손으로 남긴 이름, 그리고 그 옆에 바뀐 날짜들이 있었습니다. 사라진 금액들이 있었습니다. 묻힌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페이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를 여전히 막리라는 노인이라 불렀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 손끝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움직였는지,
제가 지운 이름들이 누구였는지, 제가 바꾼 숫자들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촛불이 깜빡였습니다. 그림자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장부를 덮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는 저를 이용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살고 싶었던 바람은 이제 더 이상 선택지가 아니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장부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종이의 차가운 감촉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겠다. 그렇게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새소리도 들리지 않고 바람도 불지 않았습니다. 마치 세상이 숨을 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마루에 앉아 장부를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장부를 펼쳤다 덮었다를 반복했습니다. 이제는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과거를 감춘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묻어둔다고 해서 없던 일이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일이 저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15년 동안 숨죽이고 살았던 그 일이 이제 저를 불러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장부를 천천히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 이름들이 보였습니다. 어떤 이름은 지워져 있었고 어떤 이름은 다른 이름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숫자들도 보였습니다. 원래의 수와 바뀐 수가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사건의 진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누가 무엇을 했고, 누가 책임을 졌고, 누가 이득을 받는지, 공식 기록에는 없는 진짜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끝을 보겠다고.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고 숨지 않고 모든 것을 정리하겠다고. 하지만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권력자는 이미 저를 경고했습니다. 그는 제가 무엇을 아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움직인다면 그도 움직일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힘은 저보다 훨씬 컸습니다.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누구에게 말해야 할까?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 그때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장부를 보자기로 싸서 장롱 아래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젊은 설이었습니다. 어르신, 그가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5년 전 관아에서 큰 사건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장부의 기록은 남아있는데 내용이 이상합니다. 혹시 그때 일을 기억하십니까?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거짓이나 계략이 없었습니다. 그저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젊은이의 순수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말해야 할까? 말하지 말아야 할까? 만약 말한다면 이 젊은이도 위험에 빠질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는다면 진실은 영영 묻힐 것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일은, 하지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삼키고 있던 말이 이제야 나오려 하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젊은 서리는 저를 기다렸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제가 말할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잘 기억나지 않네. 오래된 일이라. 거짓말이었습니다. 또다시 거짓말을 했습니다. 젊은 서리는 실망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가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사라진 뒤 저는 다시 장롱 앞에 앉았습니다. 장부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한 장 한 장 천천히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이름은 공개해야 했습니다. 어떤 이름은 보호해야 했습니다. 어떤 사건은 드러내야 했습니다. 어떤 사건은 묻어야 했습니다. 정의와 연민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했습니다. 저는 밤늦게까지 장부와 씨름했습니다. 통쾌함과 동시에 마음 한켠이 무겁고 쓸쓸했습니다. 진실을 드러내는 것이 옳은 일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이 누군가를 다치게 할 수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끝까지 가겠다고. 촛불이 꺼져갈 무렵 저는 장부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제4챕터 정계변수 젊은 서리의 의심. 나흘이 지났습니다. 그 나흘 동안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떤 순서로 진실을 드러낼지, 누구에게 먼저 말할지, 어떤 증거를 준비할지. 하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5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관하로 가는 길에 젊은 서리가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공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경계가 섞여 있었습니다. 어르신, 그가 말했습니다. 며칠 동안 장부를 더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15년 전 그 사건, 어르신께서 직접 기록을 작성하셨더군요. 필체가 일치합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공식 기록과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바꾼 것 같습니다. 그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정말 아시는 거 맞습니까?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서리, 정의로운 눈빛, 진실을 찾으려는 집념, 예전의 저를 닮았습니다. 젊었을 때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믿었던 시절의 저를.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진실을 드러낸다고 해서 정의가 실현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진실이 더 큰 불의를 낳기도 한다는 것을.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가 알면 위험할 수도 있네. 위험해도 괜찮습니다. 젊은 서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 임무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실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네. 그래도 알아야 합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결국 말했습니다. 좀 더 기다려주게. 때가 되면 말하겠네. 젊은 서리는 실망한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그가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같은 목적이지만 길은 다르구나. 그는 진실을 드러내고 싶어 하고 저는 진실을 조심스럽게 다루고 싶어 한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데 낯선 사람이 제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권력자가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어르신, 댁에 오래된 물건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관아에서 정리할 것이 있다고 하니 혹시 있으면 내어주십시오. 저는 알았습니다. 장부를 찾고 있다는 것을. 없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까? 혹시라도 찾으시면 알려주십시오. 그 사람은 제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떠났습니다.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장롱 앞에 앉았습니다. 장부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권력자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보내 장부를 찾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장부를 꺼내 다른 보자기로 다시 쌌습니다. 그리고 마당 한쪽, 장독대 뒤에 숨겼습니다. 집 안보다는 밖이 더 안전할 것 같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저는 마루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많았습니다. 숨기고 피하고 외면했던 날들. 이제는 다시 맞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기로 했으니까.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 이틀 동안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집에 들어박혀 장부를 다시 꺼내 정리했습니다. 어떤 이름을 공개하고 어떤 이름을 보호할지, 어떤 사건을 드러내고 어떤 사건을 묻을지 밤낮으로 고민했습니다. 손끝이 아팠습니다. 오래된 종이를 넘기는 일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습니다. 아니, 힘든 건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담긴 무게였습니다. 셋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칠고 급했습니다. 문을 열자 권력자의 신복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어르신, 당장 관하로 오십시오. 무슨 일인가? 어르신께서 알아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저는 따라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표정은 평온하게 유지했습니다. 관아에 도착하니 권력자가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사람들을 모두 내보낸 듯 했습니다. 앉게.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앉았습니다. 권력자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아직도 그 장부를 가지고 있나?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소문을 들었네. 젊은 서리가 자네를 찾아다닌다던데. 자네도 알 거야. 내가 왜 자네를 부르는지. 권력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문 쪽으로 걸어가더니 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15년 전 그 일 자네도 관여했네. 자네 손으로 장부를 고쳤고 자네 입으로 거짓을 말했지.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 일이 드러난다면 자네도 무사하지 못할 거야. 자네도 공범이니까. 그가 돌아서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자네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자네도 나도 모두 평온하게 살 수 있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평온함 뒤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억울하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권력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네. 어쩔 수 없다고요? 저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한 사람의 목숨이 어쩔 수 없는 일입니까? 세상이 원래 그런 거 아닌가? 누군가는 희생되고 누군가는 살아남는 거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세상의 이치가 아니라 우리가 만든 불의입니다. 권력자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낮게 웃었습니다. 자네, 늙어서 철이 들었나? 젊었을 때는 아무 말 없이 시키는 대로 했으면서. 그 말에 가슴이 찔렸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저는 아무 말 없이 따랐습니다. 시키는 대로 장부를 고치고 이름을 지우고 진실을 감췄습니다. 그때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깨달았습니다. 살아남는다는 것이 단순히 숨 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때는 젊고 어리석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늙었고 조금은 현명해졌습니다. 적어도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용기는 생겼습니다. 권력자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자네, 지금 나를 협박하는 건가?
아닙니다. 저 자신을 바로잡으려는 겁니다. 15년 동안 숨기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드러내고 싶습니다. 권력자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그 장부를 공개하면 자네도 끝이야. 자네도 벌을 받게 될 거야.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가 받아야 할 대가라면 받겠습니다. 권력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만 가보겠습니다. 돌아서서 문을 나서는데 뒤에서 권력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자네 후회하게 될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하늘은 흐렸고 바람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웠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권력자에게 선전포고를 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장독대 뒤에서 장부를 꺼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가 촛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떤 이름은 공개하고 어떤 이름은 숨기고 누구를 보호하고 누구를 포기할지 손끝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단단해졌습니다. 동쪽 하늘이 밝아올 무렵 저는 결정했습니다. 내일 젊은 서리를 찾아가겠다고, 그에게 모든 것을 말하겠다고, 그리고 함께 진실을 드러내겠다고. 촛불을 끄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들어왔습니다. 결국 제가 해야 할 일은 제가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젊은 서리를 찾아갔습니다. 그의 숙소는 관아 옆 작은 방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그가 나왔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어르신? 들어가도 되겠나? 예, 들어오십시오. 방은 좁고 간소했습니다. 책 몇 권과 장부, 북과 멍만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품에서 보자기에 싼 장부를 꺼냈습니다. 탁자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젊은 서리가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자네가 찾던 것일세.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낡은 장부가 드러났습니다. 젊은 서리는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장부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 이름들과 숫자들, 바뀐 날짜들이 드러났습니다. 15년 전 관아에서 큰 사건이 있었네. 저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상인이 억울하게 죽었어. 공식 기록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달랐지. 젊은 서리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했네. 그리고 그 누군가는 권력자였어. 나는 그때 서리였네. 권력자의 명령으로 장부를 고쳤어. 사건의 날짜를 바꾸고 증인의 이름을 지우고 진실을 감췄지. 저는 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여기 이 이름들을 보게. 모두 그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일세. 그중 절반은 이미 죽었고 나머지 절반은 입을 다물고 있네. 젊은 서리의 손이 떨렸습니다. 왜 이제야 말씀하시는 겁니까? 두려웠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15년 동안 두려워서 숨어 살았어.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을 수 없다는 걸 알았네. 젊은 서리는 장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물었습니다. 이걸로 무엇을 하실 겁니까? 자네와 함께 진실을 드러내고 싶네. 하지만 젊은 서리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어르신께서도 벌을 받으실 겁니다. 이 장부는 어르신께서도 관여하셨다는 증거니까요. 알고 있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내가 받아야 할 대가라면 받겠네.
젊은 서리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각오는 되셨습니까? 되었네. 그날 오후 저희는 함께 관하로 갔습니다. 장부를 들고 상부에 보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관아 앞에 도착했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권력자의 사람들이 저희를 막아섰습니다. 대여섯 명이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어디 가시는 겁니까? 그들이 물었습니다. 관아에 볼 일이 있네. 관아는 지금 폐쇄되었습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무슨 소리인가? 젊은 서리가 항의했습니다. 관아를 폐쇄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위에서 내려온 명령입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권력자가 먼저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관아를 폐쇄하고 저희가 보고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었습니다. 비키시오. 젊은 서리가 앞으로 나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막았습니다. 물러서십시오. 순간 밀치고 당기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장부를 꽉 껴안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제 뒤에서 장부를 낚아채려 했습니다. 저는 온 힘을 다해 붙잡았습니다. 놓으시오. 안 됩니다.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그 와중에 장부의 몇 장이 찢어졌습니다. 종이가 바람에 날렸습니다. 저는 비틀거렸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장부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땅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안 돼. 저는 기어가서 장부를 주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만하십시오. 권력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돌아보니 그가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자네, 이미 늦었네. 그는 장부를 주워들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말했습니다. 이 장부는 이제 쓸모없어. 내가 이미 상부에 보고했네. 자네가 오래전부터 장부를 조작해왔다고. 자네가 관아의 금품을 횡령했다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증거도 있네. 자네 필체로 쓰인 가짜 장부가 여러 개 있어. 이제 누가 자네를 믿겠나? 모든 것이 뒤집혔습니다. 제가 진실을 드러내려 했던 것이 오히려 제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되었습니다. 젊은 서리가 항의했습니다. 이건 거짓입니다. 어르신은 진실을 말하려 한 것뿐입니다. 증거가 있나? 권력자가 냉소적으로 물었습니다. 자네도 조심하게. 이 노인과 한패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으니 젊은 서리는 분노에 떨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땅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15년 동안 지켜온 평온한 일상은 이미 없었습니다. 진실을 드러내려던 시도도 실패했습니다. 손에 묻은 과거와 책임만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대로 끝나는 건가? 하지만 뒤로 물러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갇혀 있었습니다. 권력자의 사람들이 집 밖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습니다. 촛불도 켜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루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 그때 창문 밖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르신, 젊은 서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창문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뒷담을 넘어왔습니다. 그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에게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 예. 장부는 빼앗겼지만 어르신의 증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리고 저도 증거를 모았습니다. 그는 품에서 종이 몇 장을 꺼냈습니다. 15년 전 그 사건, 당시 증인이 아직 한 명 살아 있습니다. 제가 찾아냈습니다.
그분도 증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누군가? 이름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일 밤 관아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상부에서 감찰관이 내려옵니다. 그때 모든 것을 밝힐 겁니다. 하지만 권력자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그래서 어르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젊은 서리가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내일 밤 관아에 오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것을 증언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겠네. 다음 날 밤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저는 몰래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감시하던 사람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였습니다. 관아로 가는 길은 조용했습니다. 발소리만 들렸습니다. 관아에 도착하니 불빛이 보였습니다. 큰 방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뒷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젊은 서리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이쪽입니다. 그가 저를 안내했습니다. 방 안에는 감찰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엄숙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권력자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쪽 구석에 낯익은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15년 전 그 사건의 증인이었습니다. 감찰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15년 전 사건에 대해 증언을 듣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모든 것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15년 전 한 상인이 억울하게 죽었다는 것. 권력자가 그 상인을 죽였다는 것. 제가 권력자의 명령으로 장부를 조작했다는 것. 목소리는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젊었고 두려웠습니다. 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권력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이 노인은 정신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감찰관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증언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 노인도 증언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을 목격했습니다. 상인이 죽던 그 밤을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의 진실을 말했습니다. 젊은 서리도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장부의 필적 분석, 증인들의 진술서, 모순된 기록들, 모든 것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권력자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습니다. 감찰관이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시 조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임자를 처벌하겠습니다. 그리고 권력자를 향해 말했습니다. 당신은 즉시 직위에서 해임됩니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 구금됩니다. 사람들이 권력자를 끌고 나갔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수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조용히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감찰관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신도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당신도 그 사건에 관여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없었습니다.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웠습니다. 통쾌했지만 박수는 없었습니다. 정의가 실현되었지만 환호도 없었습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 석 달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권력자는 유배를 갔습니다. 15년 전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고 그가 저지른 죄들이 밝혀졌습니다. 그의 재산은 몰수되었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상인의 명예도 회복되었습니다.
그의 가족들에게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도 처벌을 받았습니다. 장부를 조작한 죄로 벌금을 내고 일정 기간 관직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밝힌 공로를 인정받아 무거운 형벌은 면했습니다. 서리는 공을 인정받아 승진했습니다. 이제는 관아에서 중요한 자리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평범한 노인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마당을 쓸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왔습니다. 손끝에 닿는 두레박의 감촉이 익숙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저를 그냥 노인이라 불렀습니다. 때로는 막리라는 노인이라고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섭섭했습니다. 그렇게 큰 일을 겪었는데 사람들이 기억해주지 않는다는 것이,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것이 오히려 편했습니다. 오후에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는데 젊은 서리가 찾아왔습니다. 손에 작은 보따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십니까? 오, 자네였나? 들어오게. 그가 마루에 올라와 앉았습니다.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떡과 과일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르신께 감사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고맙네. 하지만 내가 뭘 했다고. 어르신이 없었다면 진실은 영영 묻혔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자네가 포기하지 않고 파헤쳤기에 가능한 일이었네. 우리는 한참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관아의 소식, 마을의 변화, 앞으로의 계획. 해가 기울 무렵 젊은 서리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어르신. 자네도. 그가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곱고 흔들림 없는 걸음걸이. 예전의 저를 닮았습니다. 아니, 제가 되지 못했던 모습이었습니다. 문을 닫고 다시 마루에 앉았습니다. 저녁 공기가 스며들었습니다.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손끝에 남은 장부의 감촉을 떠올렸습니다. 오래된 종이의 거친 결, 세월이 배어든 먼지 냄새. 그 장부는 이제 관아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증거로 남겨진 것입니다. 다시는 제 손에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밤 공기 속에 섞인 흙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젊었을 때는 싫어하던 냄새. 이제는 가장 정직한 냄새. 저는 알았습니다. 조용히 살고 싶다는 바람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은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고 저는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옳았는지 후회는 없는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후회는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후회보다 다른 감정이 더 컸습니다. 안도, 평온, 그리고 작은 통쾌함. 저는 숨겨왔던 일을 드러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고통이었을지 모르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정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별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예전에는 세어본 적 없던 별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세어봅니다. 천천히 하나씩. 별들은 말이 없습니다. 그저 제자리에서 빛날 뿐입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눈에 띄지 않지만 제자리에서 빛나는 존재로.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저를 그냥 노인이라 부를 것입니다. 어쩌면 평생 그렇게 불릴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릅니다. 이번에는 제가 스스로 선택한 익명입니다. 숨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사는 것.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머무르는 것. 그 차이를 이제는 압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걷는 발소리도 들렸습니다. 평범한 밤이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조용한 밤. 하지만 저에게는 특별했습니다.
이 평범함을, 이 조용함을 이제는 떳떳하게 누릴 수 있으니까. 촛불을 껐습니다. 어둠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무섭지 않았습니다. 저는 눕지 않고 마루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이란 참 이상하다고. 젊었을 때는 살아남기 위해 진실을 숨겼고, 늙어서는 떳떳하게 살기 위해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둘 다 저였습니다. 둘 다 제 선택이었습니다. 후회할 일도 자랑할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살아온 길이었습니다. 이제는 남은 날들을 조용히 살아가겠습니다. 마당을 쓸고 밭을 돌보고 이따금 관아에 나가 심부름을 하고 그렇게 이름 없는 노인으로 남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은 만족스러운 침묵 속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이 글이 흥미롭거나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함께 옛 이야기와 흥미로운 야담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